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다이나믹 마이크가 얼마짜리 다이나믹 마이크인 줄 아세요? 13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프리앰프 사세요, 프리앰프 사세요. 그렇게 성냥팔이 소녀처럼 외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검색창의 미디크루, 너와 나의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명인이 남긴 위대한 유산 포커스라이트의 ISA 마이크 프리앰프입니다. 예죠?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Flying, get on board. We're smiling on top of the world. Dangerous time. 인풋 시그널 앰플리파이어의 약자인 ISA는 1980년대 음향계의 거장 루퍼트 니브께서 프리와 EQ가 결합된 제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ISA 110이었다고 합니다. 투명하고 풍부한 사운드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설이 된 ISA 110은 포커스라이트의 콘솔에 사용하게 되었고 많은 PD님들, 음향 감독님들의 극찬을 받으며 쭉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그 전설적인 110에서 프리앰프 파트만 딱 떼와서 그대로 만든 제품이 오늘날의 ISA 시리즈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최고의 마이크 트랜스포머로 인정받고 있는 오리지널 룬델 1538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회로 역시 30년 전의 오리지널 그대로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작인 110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임피던스가 110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있었지만 지금의 ISA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임피던스가 추가가 돼서 총 4가지의 가변 임피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고 때문에 빈티지 마이크부터 현대의 마이크까지 모든 마이크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공부방으로 이동해서 전면, 후면, 라면 기능과 사용법까지 살펴보자고요. 네, 위대한 유산 포커스라이트의 IS2 제일 먼저 전면을 보면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각 채널에 인스트루먼트 인 그리고 1번 채널, 2번 채널, 레벨 미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 채널, 2번 채널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한 채널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가장 먼저 Z인이 있습니다. 프리앰프의 임피던스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위치를 합니다. 이 Z인은 로우, IS110, 미들, 하이 이렇게 4가지의 임피던스를 변경할 수 있고 로우는 600, IS110은 1.4kg, 미들은 2.4kg, 하이는 6.8kg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에 라인 입력은 10kΩ으로 고정되어 있고 Z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프리앰프의 임피던스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ISA 매뉴얼에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프리앰프 임피던스 일반적인 마이크 1kg 측정으로 했을 때 임피던스는 150에서 300옴을 찍는다. 아하, 그것이 컨덴서 마이크가 됐건 다이나믹 마이크가 됐건지 간에 보편적으로 임피던스는 150에서 300 사이를 갖는구나. 물론 여러분 이 임피던스보다 훨씬 낮은 마이크도 있고 훨씬 높은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 말은 보편적으로 평균율로 봤을 때 150에서 300옴을 갖는다는 뜻인데 이 마이크의 임피던스를 받아들이는 프리앰프의 임피던스는 마이크 출력 전압과 주파수 변화를 일으킨다. 출력 전압의 동그라미 땡냐 주파수 변화의 돼지꼬리 빵이야. 출력 전압과 주파수 변화를 일으킨다.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호 대비 잡음비는 최대화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트레디셔널리
마이크보다 10배 더 큰 임피던스로 설계한다. 무엇을? 프리앰프를.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프리앰프의 디폴트 값이 1200에서 2000옴 사이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평균적인 마이크의 임피던스가 150에서 300 사이를 갖기 때문에. 이 ISA2도 ISA 110 오리지널을 보면 1400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디크루에서 참 자주 말한 내용이죠. 마이크 임피던스 곱하기 10해서 나온 값을 가까운 프리앰프 값에 설정해라. 조금 한다 하는 프리앰프들은 임피던스를 변경하는 스위치나 노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Z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임피던스라고 써놓기도 하고 로우 Z라고도 써놓기도 해요. 즉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값을 강제로 드랍시키거나 업시키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이크 임피던스 스펙시트에 다 나와요.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서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 값에 맞추는 게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이크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이크의 임피던스 곱하기 10 해서 딱 맞는 프리앰프는 이 세상에 없어요. 대충 맞추시는 거예요. 대충. 예를 들어 내가 100옴짜리 마이크가 있다. 곱하기 10 하면 1000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프리앰프는 기본이 1400이고 뭐 드랍 시켰을 때 700이다. 그러면 뭐랑 가까울까요? 1000짜리면. 그렇죠. 700에 맞춰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수학적으로 딱 맞게 계산값을 맞춰야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프리앰프를 사용을 못 하세요. 얼추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리앰프 임피던스가 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임피던스 증감에 따른 영향이 무엇이냐? 양양 아니에요. 영향이에요. 자, 프리앰프의 임피던스를 업시키면 중저역대의 주파수를 더 평탄하게 만들고 고역대를 향상시키는 경향성을 갖는다. 별표 3개, 동그라미 빵야, 밑줄 쫙. 그렇다면 반대로 임피던스를 다운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저역대의 피크와 레조넌스, 그리고 출력이 강조되는 경향성을 갖는다. 밑줄 쫙, 동그라미 땡야, 별표 3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평탄, 출력 강조 이 말에 굉장히 꽂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와! 평탄하게 한다고? 그럼 무조건 임피던스를 높게 해야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출력이 강조된다고? 무조건 임피던스를 낮게 해야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톤 쉐이빙 옵션으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에 따라 미묘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톤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밑에 절대 가치가 아니다. 무조건 임피던스가 높거나 무조건 임피던스를 낮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다. 적극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 톤 쉐이빙 옵션이다. 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마이크가 중역, 저역은 굉장히 빵빵하고 밀도감 있게 잘 나와. 그런데 고역대의 탑엔드는 살짝 살리기가 조금 까리하거나 애매하거나 꼭 후보정을 해야 돼. 뭐 요런 마이크가 있다고 쳤을 때 임피던스를 높게 하면 그 중저역의 주파수를 평탄하게 만들면서 고역대를 살짝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거지, 임피던스가 무조건 높아야 좋다, 낮아야 좋다, 이런 절대 가치로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요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고, 그 밑에 현실적 임피던스 매칭 기능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마이크들이 150옴에서 300옴 사이에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마이크들도 있습니다. 더 높은 마이크들도 있고. 그런데 간혹 당연히 더 낮은 마이크들을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간혹 종종 임피던스가 아주 낮은 특정 마이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마이크들을 프리앰프와 연결하고 게인을 많이 땡기시면 그 프리앰프가 가지고 있는 세츄레이션 감을 넘어서는, 마치 확성기나 메가폰처럼 고역대가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럴 때 당연히 게인을 낮춰주시면 되는데, 간혹 상담을 해보면 내가 이 세츄레이션 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임피던스를 딱 내려주시면
깔끔하게 그 자글자글해지는 느낌이 툭 떨어져서 깔끔하게 녹음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피던스 매칭 기능으로도 작동을 한다. 그래서 조금 한다 하는 프리앰프들은 Zin, 임피던스, 로우 Z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Z인은 우리가 이제 알아봤죠? 그 밑에 보시면 인풋 셀렉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 별거 없죠? 마이크를 연결하셨으면 딱딱딱 눌러서 마이크에 불이 들어오게 하시면 되고, 뒷면에 라인, 밸런스드 악기 연결하셨으면 딱딱딱 눌러서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 전면에 인스트루먼트, 이 인스트루먼트는 언발이에요. 그러니까 TS를 연결하시는 겁니다. 기타나 베이스 같은 거 연결하셨으면 딱딱딱 눌러서 인스트루먼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풋 셀렉트는 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0에서 60 스위치와 48 팬텀 스위치, 그리고 위상 반전 스위치가 있습니다. 30에서 60 이건 조금 특이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ISA2는 이 게인이 9시부터 12시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스텝 방식으로 작동하는 로터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0, 10, 20, 30까지만 게인이 올라가요. 40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 3060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30, 40, 50,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0, 10, 20, 30 딱 눌러주시면 30, 40, 50, 60 이렇게 게인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밑으로 48 팬텀 스위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연결할 마이크의 스펙시트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48 혹은 팬텀을 연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핸드형 마이크가 아닌 모양의 마이크들을 무조건 48V를 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리본 마이크도 켜시면 안 되고, 진공관 마이크도 켜시면 안 되고, 전원 그 박스가 따로 있는 마이크들 있죠? 그런 마이크들은 거의 대부분 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핸드형처럼 생겼는데도 48 팬텀을 켜야 작동하는 마이크들도 있고요. 어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 조명을 밝히기 위해서 48V를 켜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이크 매뉴얼 한번 보시고 48V를 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꼭 한 번씩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밑으로는 위상반전 스위치가 있죠? 역상 걸렸을 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녹음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녹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역상 걸렸다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걸 딱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는, 역상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스위치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이 있죠? 트림은 외선과 내선이 있습니다. 외선은 인스트루먼트를 연결했을 때 플러스 10에서 40까지의 게인 값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내선은 마이크 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0에서부터 플러스 20dB까지 땡겨줄 수 있는 트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30, 60 버튼을 켜고 30, 40, 50, 60 한 다음에 이걸 쭉 내려주면 플러스 20, 최대 80dB 게인까지 땡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옆으로 이거 정말 꿀이에요. 하이패스 필터가 위치합니다. 그 옆에 필터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하이패스 필터 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는데요. 18dB 옥타브 하이패스 필터가 위치하고 있고, 주파수가 무려 16Hz부터 420Hz 범위로 롤오프를 시켜줍니다. 굉장히 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역대에 깔리는 울림, 매뉴얼에는 아예 마이크 스탠드로 전해지는 울림을 잡을 때도 좋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저역대에 여러 가지 울림들, 잡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고, 악기 녹음을 하실 때에도 굳이 불필요한 대역대의 소리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걷어내고 소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이패스 필터, 로우컷이랑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뒷면에 샌드 리턴으로 소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컴프나 EQ 같은 아웃보드를 여기 샌드 리턴, 밸런스니까 TRS로 연결해야 되겠죠? 샌드 리턴을 이용해서 프리앰프의 소리를 다른 아웃보드에 걸쳤다가 다시 아웃풋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샌드 리턴이 달려있고, 이 샌드 리턴을
온오프 시키는 인서트 스위치도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프를 연결해서 녹음을 잘하고 있어. 근데 오늘은 녹음할 때 컴프를 빼고 싶어. 그럼 케이블을 막 제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서트 스위치만 딱 꺼주시면 깔끔하게 컴프가 걸리지 않은 소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이렇게 한 채널을 살펴봤습니다. 어차피 1번, 2번 채널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채널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미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ISA2에는 아웃풋 레벨 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이보다 DBFS다. 이거 중간고사에도 나오고 기말고사에도 나오고 학력고사에도 나오고 하여튼 고사랑 다 나오는 거 나온 거예요. DBFS로 표시가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4dBU는 0dBVU고 마이너스 18dBFS랑 같다. 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DBFS가 달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42부터 0까지의 레벨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 아이사2의 장점이 후면에 피크미터 칼리브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연결되는 라인 입력에 맞추기 좋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짜잔. 뒷면, 이건 뒷면이에요. 뒷면에 이렇게 피크미터 칼리브레이션 이렇게 돌리는 놉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놉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쫙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쭉 돌리면 최소 16dBu 값이 나오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쭉 돌리면 24dBu, 12시 방향에 살짝 걸리거든요. 12시 방향에 딱 놓으면 22dBu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라인 입력과 맞추기가 굉장히 쉽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모투 828을 쓰고 있잖아요. 모투 828의 라인 입력이 21dBu예요. 그럼 얘랑 거의 차이가 없죠? 저는 그냥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살짝 맞춰서 쓰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아웃풋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장비간 레벨 맞추기 맥스 아우트 맥스 인 요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목을 메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증상, 외장 아웃보드 미터와 DAW 상의 미터에 편차가 발생한다. 즉 외장 아웃보드에서 0dBVU를 찍는데 DAW 상에서는 0dBVU를 살짝 못되게 찍는 그런 개인 편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 원인을 보면 아웃보드 출력값과 라인, 오인패 입력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아웃보드들은 22, 24, 27 정도의 출력값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출시하는 중급 혹은 그 이상의 오인패들은 다 라인 입력값이 뭐 21, 22, 23 뭐 요 정도 돼서 사실 맥스 인아웃풋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저가의 오인패들 입력 라인을 보면 16, 14를 찍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웃보드에서의 표현값과 받아들이는 오인패의 표현값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런 편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해결법이랄 것도 없고 해결법도 굉장히 쉬운데 하여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인패 라인 입력 트림을 올려서 맞추기. 두 번째 방법, DAW 상의 VU 메타를 기준으로 프리앰프 아웃을 올려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VU 메타 플러그인 무료 버전 많아요. 굳이 유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모두 다 있으시죠? 톤 제너레이터 앱 하나 깔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오인패 라인 입력 트림을 올려서 맞추기, 이걸 시도하시려면 1kg로 테스트 톤을 마이크에다 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에서 0dB VU를 맞추세요. 삐 소리에 맞추세요. 그런 다음에 DAW 상의 VU 메타를 보면 0dB VU에 안 가 있고 조금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그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라인 트림을 살짝 올려주세요. 한 2, 3dB 정도만 올려주시면 그게 0으로 쑥 가요. 아마 못해도 대략 5dB 안에서 다 해결을 하실 거고, 시계로 따지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놓으시면 거의 대부분 맞춰집니다. 만약에 내가 비싼 돈 내고 프리앰프 샀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라인 트림 그 몇 dB라도 내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 간단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라인 트림은 0으로 놓으시고 프리앰프의 VU 메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DAW 상의 VU 메타 보면서 프리앰프 아웃풋 혹은 트림을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뭐 소란스럽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리를 디지털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본인은 착각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리는 디지털이 아니에요. 소리는 아날로그도 아니에요. 소리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인 소리를 어떠한 범위를 설정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채집한 그 소스를 디지털로 편집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레벨이라고 해서 0dB VU에 딱 맞춰서 내가 칼같이 녹음해야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장비 간의 편차가 있다고 선쳐도 소리는 이미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편차를 뛰어넘게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헤드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춰서 쓰시는 걸 당연히 뭐든지 여러분 디테일하게 맞춰 쓰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 싸움을 한다거나 뭐 어떤 장비를 막 사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장비를 막 깎아내린다거나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거 여러분 1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테스트해서 레벨 편차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에 마이크 꽂는 마이크 인, 그 다음에 라인을 꽂는 인풋이 있습니다. 이 인풋은 밸런스드예요. TS 꽂으시면 안 되고 TRS 꽂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채널당 샌드 리턴이 달려있고 각 채널당 아웃풋이 위치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칼리브레이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웃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과 팁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3핀으로 IC 방식으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이사2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치가 안 달려있지만 종종 이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220, 230 뭐 혹은 뭐 이렇게 돼 있는 스위치들이 있는 게 제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웃보드를 구매하신 다음에 이렇게 3핀 형식의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그게 220이나 230에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전원을 꽂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식 수입품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변환이 돼서 들어오긴 하지만 아주 간혹 변환이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언제나 세팅 변경 시 전원 차단 또는 제로에서 시작하세요. 제가 해놨죠? 보면 마이크 48 켜놓고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 훅 빼가지고 막 케이블 연결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고장나요. 고장납니다. 그리고 이 놉도 이런 스텝 방식 로터리 딸깍딸깍 돌아가는 로터리 막 드르륵 드르륵 돌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고장나요 여러분. 한국에 유통되는 프로 음향기기는 거의 대부분 외제죠? 외제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보내기도 해요. 그럼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아웃보드들도 QC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도 어떤 세팅 값을 급격하게 바꿔야 된다, 세팅을 바꿔야 된다, 그럴 때는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빼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게인이나 트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바꾸실 때는 줄였다가 다시 올리시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셔야 오랫동안 쓸 수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잡음 발생 시 현실적인 해결법,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음향기기가 그러하듯 아웃보드들도 공간의 전기를 탑니다 여러분. 즉 공간의 전기가 불안정하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장비가 겹쳐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홈스튜디오 환경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 제약도 있다 보니까 장비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혹 밑에 장비와 위에 장비의 트랜스포머랑 컨덴서의 위치가 절묘하게 일자를 이루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충8구까지는 아니지만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난다. 첫 번째로 장비가 겹쳐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전기선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상 밑에 멀티탭에 전기 코드 엄청 많이 꽂혀 있죠? 그걸 이렇게 빼서 아웃보드는 아예 벽 콘센트에 따로 넣는다든지 혹은 아웃보드들끼리만 묶어서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 콘센트에 따로 꽂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정리만 해주셔도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까지 하고 꽂았는데도 잡음이나 그러면 이쪽 벽 콘센트에서 코드를 빼서 저쪽 벽 콘센트에 한번 꽂아보시고 저쪽 벽 콘센트에 한번 꽂아보세요. 그러면 거의 99% 해결이 됩니다. 간혹 송송송송송송송송 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규칙적인 잡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기기와 거리를 두고 전기도 따로 사용하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공유기, 블루투스 기기, 와이파이 프린터,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아웃보드랑 가깝게 있으면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음악 장비에서 떨어뜨려서 전기도 따로 사용하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업체 있다고? 없을걸?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유산 포커스라이트의 아이사2 살펴봤고요. 밖에서 이제 마이크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이어가 보자고요. 네, 여러분, 소리가 또 바뀌었죠? 이제 사용법을 우리가 대충 익혔으니까 실제 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 채널에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연결했고요. 2번 채널에는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하고 인서트탄에 컴프레서를 하나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2번 채널은 제로로 만들어 놨고요.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1번 채널에 다이나믹 마이크를 연결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기가 막히죠? 지금 현재는 ISA 110에 임피던스 1.4죠? ISA 110 오리지널 임피던스 모드에 놓고요. 게인은 대략 63, 45 뭐 요 정도 더 쓸 거예요. 여기 30, 60 버튼을 켜고 30, 40, 50에 놓고 15 정도 놨으니까 65 정도의 개인 값으로 소리가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이 정도의 톤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임피던스도 바꿔보고 하이패스 필터 로우 컷이죠. 로우 컷도 활성화하면서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우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ISA2의 로우, ISA 600옴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로우 모드에서의 다이나믹 마이크의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네, 여러분, 지금은 ISA 110 1.4kHz의 저항값을 갖는 다이나믹 마이크의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들에 놓을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미들 2.4kHz의 다이나믹 마이크의 소리입니다. 이번엔 6.8 제일 높은 하이에 놓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6.8kHz 저항값을 갖는 하이 모드에서의 다이나믹 마이크의 소리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이런 톤이 나온다니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번 로우와 하이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자고요. 네, 지금은 로우의 소리입니다. 네, 지금은 하이의 소리입니다. 로우의 소리, ISA 110의 소리, 미들의 소리, 하이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톤이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ISA 110이나 미들의 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톤 혹은 이 톤 정도가 지금 이 마이크 연결한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저는 이 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다이나믹 마이크가 얼마짜리 다이나믹 마이크인 줄 아세요? 13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프리앰프 사세요, 프리앰프 사세요, 그렇게 성냥팔이 소녀처럼 외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로우 컷도 한번 줘보자고요. ISA 110에 놓고 한번 로우 컷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가장 낮은 값 16, 지금은 34, 12시 방향 210 소리입니다. 점점 올라가죠? 네, 이렇게 낭낭해지죠? 끝까지 가면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돌려서
요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 불필요한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낸다? 그러면 뭐 한 7시에서 한 10시 사이에서 해결을 하실 것이고, 조금 낭낭하게 본격적으로 걸겠다? 그럼 이제 그 이상을 걸게 되시겠죠? 그건 뭐 여러분들 사용하기 따라서 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기가 막혀요. 자, 이번에는 컨덴서 마이크와 컴프레서가 인서트 단에 연결된 2번 채널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이번에는 2번 채널에 컨덴서 마이크 하나를 연결해 놨습니다. 인서트 단에는 API T25 진공관 컴프레서를 걸어놨고, 당연히 인서트는 오프를 해놓은 상태고, 가장 디폴트 값이라고 할 수 있는 12시 2대1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인서트단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컴프레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한번 이번에도 Zin 임피던스를 변경하는 모드를 이용해서 톤을 이리저리 한번 들어보고, 로우 컷도 걸어보고 컴프레서도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는 로우 600옴의 임피던스를, 로우 모드 600옴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로우 모드에서의 20만원대 초반의 컨덴서 마이크 소리입니다. 게인을 살짝 올려주는 것도 또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SA 111.4kHz의 임피던스를 갖는 ISA 110의 컨덴서 마이크 소리입니다.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미들에 이렇게 놓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미들 2.4kHz의 임피던스를 갖죠. 미들의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게인을 올리면 이 소리 들리시죠? 하는 소리. 이거는 저희 미디크루만의 아주 매력적인 잡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이에서는 6.8kHz 이렇게 가죠. 저는 이 마이크에서는 미들의 소리가 또 이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도 ON을 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네,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네,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충 뭐 한 요 정도 놓고 쓰시게 되겠죠. 이번에는 인서트도 한번 걸어보자고요. T25는 기본 세팅값 12시 2대1에 놓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대충 맞죠? 네, 대충 레벨 값이 맞고 있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get set back, bring it on, yeah, 요런 느낌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컴프레서 기가 막히게 걸다가, 야, 나는 컴프레서 이번엔 안 걸 거야. 그러면 딱 끄고, 야, 나는 이번엔 컴프레서 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걸고, yeah, come on, 이런 거 하고 기가 막히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인이 만든 위대한 유산 포커스라이트 ISA2 2채널 마이크 프리앰프 살펴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컴프레서고요. 임피던스 변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 마이크에서 내가 좋아하는 톤을 찾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것처럼 인서트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 기능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톤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아웃보드와 좀 더 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멋진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래하시는 크루님들 모셔다가 ISA2를 이용해서 노래도 녹음하고, 이렇게 저의 노래 말고 노래를 잘하는 분들의 노래도 한번 녹음해보고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검색창에 미디크루 다들 알고 계시죠? 안녕.